안녕하세요. 공부의 정석학원 대표 강사 유종인 부원장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2024학년도 3월 학력평가 고3 수학 영역을 해설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풀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번에 문제가 그렇게 기존 예상됐던 출제 문제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만 뭐 좀 특이했던 문제들은 20번, 21번, 22번 정도인데, 공통문항은 여전히 좀 기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쪽으로 냈지만 그래도 3월 치고는 좀 상당히 어렵진 않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번에 확통, 미적분, 기하가 있겠지만 확통은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좀 총평을 내리기 어려운 게 4점짜리가 3문제, 4문제 나오지만 여기서 8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수열의 극한으로 다 그 문제를 낼 수가 없고, 특히 뭐 30번 같은 문제는 전형적인 수열의 극한에서 낼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문항만 좀 해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지금 풀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이 다 4점짜리 기출문제였는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14번이지 않았나. 그리고 15번은 전형적인 수열 문제 중에 하나였고, 역추적과 정방향 추적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다면 좀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았던 모의고사였다고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fx가 3차 함수 전형적인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특이점은 절대값이 있으니까 x는 a에서 x는 b에서 극대를 갖는다. 근데 다만 그 극대의 높이가 서로 동일하다는 문제다 보니까 절대값은 뭐 이제 밑에서 뒤집어 올린다는 뭐 기본적인 패시브가 있으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3차 함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 자, f'x는 계산을 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x, 절대값에 적대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자, 0이고 2가 된다라는 핵심이 드는데, 과연 어떤 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높이가 같아지냐 봤더니 이거와 이거의 높이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 0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높이가 같다. 0 넣으면은 이미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p라는 값은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나오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붙이면은 마이너스 p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p 값은 2가 되는 심플한 문제였는데, 절대값을 보고 좀 어렵다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을 하는 부분이 특히 중요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등차 수열에서 가장 일반적인 문제인데, 특히 제가 봤던 거는 나예요. 이 나라는 보기를 봤는데,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대입을 하다 보니까 A1부터 A9까지 더하니까 2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등차 수열의 합은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아이로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1하고 9를 더하면 10이 되는데 4랑 6을 더해도 10이 되는 특이점이 하나 발생된다는 거. 그럼 정리하니까 2분의 9 A4 더하기 A6은 27이라는 간단한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쓰시면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4 더하기 A6은 계산하면은 9분의 1을 곱하게 되니까 답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6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지금 있는 절대값 문제와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적어버리면, 자, 두 가지에서 특이점이 있죠. 하나는 절대값이 없는 거, 하나는 절대값이 있지만, 자, 지금 적진 않았지만 공차가 양수라는 기본적인 느낌이 나와 있어요. 자, 공차가 양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증가함수죠. 그럼 당연히 A4 같은 경우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A6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A4 더하기 A6은 8이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A6은 7이 되고요. A4는 마이너스 1이 되다 보니까 2D, 공차가 2D는 8이 되고 D는 2가 된다는 걸 해석할 수 있겠죠. D는 4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궁극정 시험에서 물어본 건 A10이라는 값을 물어봤는데, A10이라는 아이는 6에서 공차를 4개 더하는 문제니까 16을 더해버리면 답은 23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저는 이 부분을 썼으면 좀 빨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점짜리지만 4점 같진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이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자, 11번 같은 문제는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의 문제인데, 자, 간단하게 나와 있는 예시에서 선생님은 일단 제일 큰 삼각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 법칙을 쓸 때 마주 보는 걸 써야 되니까 봤는데 2루트 2와 2루트 3 각각 마주 보이는 게 보니까 사인 60은 2루트 3은 사인 세타분의 2루트 2가 되다 보니까 세타는 45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 각도를 30도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사인과 길이는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근데 4배를 하면 2루트 3이 나오고 이 학생은 과연 어디서 4배를 했을 때 될까 해봤더니 45도에서 4배를 하면은 2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찾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사인 법칙을 썼으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원하는 넓이가 여기였어요. 그럼 2분의 1 AB 사인 세타 써야 된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좀 필연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 자, 간단하게 x라 놔두고 진행을 할 건데,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을 간단하게 쓰실 거예요. 코사인 60은 2x 2루트 2 4 더하기 x제곱, 잘못 썼네요. 자, x제곱 더하기 8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약분이 될 거고,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2루트 2x가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x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쪽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각이 여기가 너무 이뻐요. 135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서 제가 필요한 거는 이쪽 부분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 사인 135는 2분의 루트 2예요. 사인 30은 2분의 1입니다. 자, 2분의 루트 2에서 2루트 3이 되려면 과연 얼마를 곱할까 봤더니 루트 2분의 4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정리하시면 얘는 루트 6이랑 간단한 숫자가 나오게 되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6 사인 30이 나올 수 있는 답이 나오게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해석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60도랑 30도라는 각은 너무 이쁘다 보니까 보조선을 하나만 잘만 그으면은 비율 관계가 나오죠. 루트 2 그리고 이 부분은 루트 3 45도니까 루트 6이죠. 루트 6이 나오죠. 이렇게 x값을 구하시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얼마나 잘 사용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직각삼각형 보셨던 분들 되게 잘하신 거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쓰셔도 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칠판 지우고 다음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극한 문제인데, 무한대로 보낼 때 일단 먼저 생각을 합시다. 차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y는 기울기가 1인데, 기울기가 1이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게 45도죠.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선식을 먼저 두 가지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힌트를 물어보는 게 y절편 0,gt면서 L이라는 직선은 y는 x 플러스 gt. 자, 그리고 교점으로 하나 세울 수가 있겠죠. 그 교점을 선생님은 알파, 알파 제곱이라고 할게요. y는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건데, 그럼 gt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은 동일하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합시다. 무한대 같은 경우는 차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조금 이따 문제를 좀 쉽게 푸는데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자, x제곱하고 지금 이걸 두 개의 교점을 구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gt는 0이 되는데,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기억했다라면 여기 x좌표가 바로 알파 플러스 루트 2t가 될 거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와 알파 플러스 루트 2t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은 1이 된다. 2알파 더하기 루트 2t는 1이다. 알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t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여기는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하나, 차수는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이 아닌 경우는 신경을 쓰지 말자. 그럼 잘 봐요. 마이너스 알파다 보니까 얘도 차수가 1차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경우고, 알파 제곱 정확하게 정리하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 있다. 최고차항을 받더라면은 굳이 구태여하게 다른 연산까지 할 필요 없다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고, 13번은 이제 합성함수의 문제죠. 사실 삼각함수라기보다는 합성함수라는 생각이 저는 더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 하려는 이 fgx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일단 ga 제곱했을 때 1이 되는데, 그럼 g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사인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사인을 그렸을 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그래서 a는 2분의 1가 2분의 3이 되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대입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gx를 t라고 치환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ft는 0이 되는데 근이죠. 자, 근이 되는 걸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놔둬볼게요. t는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t는 알파와 베타인데 결론은 gx가 알파랑 베타라는 선이 나올 거고요. 자, 근데 알파 베타가 부호에 따라 근이 합이 어떻게 되냐? x죠. x의 합을 물어보니까 정확한 x 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생각 드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 일단 알파를 1이라고 놔두게 되면은 2분의 파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양수일 때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은 얼마냐? 두 근의 합은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 근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근의 합은 3파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했을 때 2분의 5파이가 되게 만드는 문제였는데, 2분의 5파이가 되려면 선은 정해져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이 값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양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니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하나의 근은 뭐 알파라고 놔두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자, a 값이 2분의 1일 때, 자, a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넣으면은 정리하니까 4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알파 값은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이냐? 중점을 이용해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과 알파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계산을 하니까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양수가 맞았다. 그럼 fx의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다. 그래서 책에서 2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답은 2분의 9가 될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sin x를 구태여 넣는 게 아니라 치환을 한 뒤에 치환값과 x값의 관계를 해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클리셰죠. 합성함수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환 공부를 똑바로 하셔라,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우고 14번,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4번 문제는 전형적인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인데 그것보다는 좀 쉽게 나왔어요. 이유는 하나, 직선하고 2차거든요. 먼저 기억하고 니은, 디귿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좀 그림을 먼저 쉽게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분이 가능하면서,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이 그래프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특히 제일 좋았던 건 이 2차가 특히나 인수분해가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b와 3b라는 특이점이 나오는 함수였고, y는 ax 1차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구상됐다는 생각을 해주시면은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이 먼저 알고 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이란 얘기 자체가 연속이 돼야 되니까 1번 ak는 마이너스 k제곱 4bk 마이너스 3b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분 가능성, 좌미분, 우미분이 같다. A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이 상태로 이제 그림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1이다. 기울기가 1이란 얘기겠죠. 그럼 F'K 미분이죠. 미분 계수가 1이다. 당연히 같은 말이 되니까 기억은 맞는 게 되는 거고. 자, K가 3일 때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인데 여기서 미리 방정식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A는 마이너스 2K 더하기 4B니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K 제곱 4BK 죽어버리니까 정리하면은 K제곱은 3B제곱이 된다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자, K가 3이다. K가 3이면은 B는 루트 3이 된다. K는 3이고 B는 루트 3이니까 당연히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이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K에다가 3 넣은 다음에 정리해놓고 B값 구했으면은 물론 됐지만 D급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보다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았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데 FK K,FK죠. K분의 FK는 기울기를 물어보는데 그게 순간 기울기 F'K와 같다라는 걸 봤을 때 K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되겠죠. 그럼 K가 1이면 어떻게 되냐? K가 1이면 3B제곱은 1이니까 B제곱은 3분의 1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볼게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둘이 더해달라는 문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율 관계에 뭐 정확하게 6분의 공식을 쓰기에는 그래프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형과 2차 곡선을 따로 해석하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K는 1이란 거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은 B를 넣고 가지 않을 거예요. 시험 문제 적분식을 만들어 보니까 자, 기울기가 1이에요. 그쵸? 그래서 A 값은 알았고 A가 X가 있는데 1부터 0까지 적분을 할 거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3B부터 1까지 2차 곡선을 적분을 할 거다. B값을 대입하고 가셔도 좋겠지만 루트가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루트를 굳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이 부분은 넓이를 계산하니까 2분의 1 A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분의 1 A가 나오게 됐고 이 부분에서 적분을 해서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2bx제곱 마이너스 3b제곱 x가 나오게 되고 3b와 1을 대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구조죠. 3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b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니까 9b의 세제곱이죠. 3b를 넣으니까 18b 세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 넣으니까 9b 세제곱이 된다. 그럼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고 1을 넣었을 때 정리하면은 최종식은 2분의 1 A 정리해서 1을 넣으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B 플러스 3B 제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자, A 값이 뭔진 몰라요. 근데 하지만 K가 1로 알았죠.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4B를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B가 되고요. 2B 사라지고 3B 제곱은 1이었으니까 1 사라져서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 3분의 1이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다 맞는 문제가 됐는데 그림을 그리고 좀 넓이 구할 때는 좀 구상이라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적분식을 좀 열심히 쓰셔서 푼다기보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구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이 부분이 있어요. 자, 본인이 이 기울기를 구하면은 삼각형 넓이에다가 6분의 3b-1의 세제곱이라는 또 다른 공식을 쓸 수 있는 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설계를 하냐에 따라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진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고 기울기가 미분 가능성을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번 들어갈게요. 자, 정확하게 이제 뭐 많이 나왔던 수열 문제예요. 그래서 정방향 추적과 역방향 추적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A6은 34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나올까 봤더니
A4 더하기 A5가 34이거나 68이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먼저 하고 갈게요. 그럼 굳이 봤을 때 위의 경우는 홀수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은 A4와 A5를 더했을 때 68이 되게 숫자를 만들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니까 칸을 만들면은 자,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A1은 1이니까 그냥 냅두시고, 근데 A2부터 중요하죠. 더했을 때 홀수냐 짝수냐 이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보니까 2n이냐 2n 플러스 1이냐 두 가지로 구성하신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분은 확실한 짝수란 말이에요.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위의 케이스 홀수네. 홀수랑 홀수 더하면 홀수랑 짝수 더하니까 홀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 더하니까 정리하면은 3n 플러스 1. 왜 이렇게 되냐? 둘이 더하면 6n 플러스 2인데 얘가 짝수죠. 그러다 보니까 2로 나눠서 갔어야 된다. 그러면 4n 플러스 1과 3n 플러스 1을 더했을 때 68이 되냐 안 되냐인데 7n 플러스 2는 66이 되겠죠. 68이 되겠죠. 그래서 n 같은 경우는 7분의 나올 수가 없으니까 짝수인 케이스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시험 문제인데 2n 플러스 1과 1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2n 플러스 2가 되죠. 2n 플러스 2는 짝수니까 밑에다 넣으면은 n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n 플러스 1까지 나왔어. 근데 얘도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제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놔두고 가야 된다. 더하면은 3n 플러스 2인데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으니까 3n 플러스 2. 그 다음에 2분의 3n 플러스 1. 자,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잘 봐요. 3n 플러스 2랑 n 플러스 1을 또 더해야 돼요. 근데 더했는데 얘는 4n 플러스 3이라는 확실한 홀수가 나오니까 위의 케이스만 적으면 된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우리가 구상하는 34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싸움인데, 자, 얘도 잘 봐요. 더하게 되면 7n 플러스 5가 되죠. 하나 더 2분의 7n 플러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 이게 34냐 얘가 34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는 문제인데 넘겼을 때 안 되죠. 7의 배수가 아니니까. 넘겼을 때 68인데 63. n이 그래서 9가 나오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n이 9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은 2분의 3n 더하기 1인데 얘도 더하게 되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가지 계산 방법 가셔야 되겠죠. 2분의 5n 플러스 2 홀수일 때, 그럼 정리하면은 2분의 5n 플러스 2를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4분의 5n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해 볼게요. 더했는데 계산하면 4n 플러스 3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한 홀수니까 4n 플러스 3이 34다. 없죠.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도 계산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정리하시면은 8분의 11n 플러스 2.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은 16분의 아니죠. 선생님은 잘못 썼어요. 자, 4분의 11n 플러스 2, 8분의 11n 플러스 1이 되겠죠. 얘가 결론은 34가 되냐 안 되냐 싸움인데, 자, 11n 정리하면은 32 곱하기 4가 되는데 얘는 11의 배수가 아니니까 틀렸고요. 얘 정리하면은 8분의 11n은 33. n은 계산하시면은 11의 배수가 나왔죠. 그래서 24가 나온다. 답은 두 가지가 구성됐고요. 책에서는 이 두 가지의 A2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9를 넣으니까 19가 나오고요. 24를 넣으니까 48 더하기 1이니까 49가 나오죠. 더하니까 68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가지치기 하는데 위의 경우도 많이 쓰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짝수냐 홀수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셨어야지 좀 풀이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15번을 좀 풀어봤을 때 전형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결론은 기출문제를 복습을 잘 했냐 안 했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6월 평가원까지 최대한
기출이 좀 미완료된 학생들은 기출을 좀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고 그 밖에 이제 사설이라든지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봐야지 6월은 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좀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까지 열심히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해설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